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는 올해 70세 박순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 부부와 손주 민수와 함께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상황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다는 며느리의 욕심과 그걸 뒷바라지해야 했던 제 마음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민수 학원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이번에 좋은 학원에 들어가야 성적도 오르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손주 민수를 생각하면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평생 살아왔는데 손주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외면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손주 민수의 학원비를 대신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그저 민수가 잘 되기만 바랐지.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너무나 고마워하며 제게 살갑게 대했습니다. 민수의 성적이 오르자 며느리는 더 큰 욕심을 드러냈고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도움으로 시작했던 민수의 학원비 지원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당연한 듯이 더 큰 돈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지원할 여유가 없다고 어렵게 말을 꺼내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불만을 표출하며 민수가 이대로는 뒤처질 거라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결국 마지막 남은 예금마저 깨서 민수의 학원비를 보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의 성적이 상위권으로 올라가자 며느리는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급기야 집 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돌려달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자주 그리고 진지하게 집 명의를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민수 잘 되라고 쓰는 돈인데 집을 좀 담보로 쓰면 안 될까요? 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이 집마저 위험해졌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며느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하며 압박하니 점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엄마, 집을 우리 명의로 바꿔도 엄마 살던 대로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민수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야 우리 집안도 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자식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문득 돌아보니 그들이 진정 원하는 건 제 행복이 아니라 집과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밤중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지켜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집을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빛이 싸늘하게 변했고 아들조차 저를 서운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단지 돈줄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게서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민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어머니 도움이 없으면 저희도 더 이상 잘해드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민수 역시 제가 힘들게 마련한 돈으로 학원을 다니면서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마저 저를 차갑게 대하니 집안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 방에서 울곤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우연히 민수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 할머니 돈 많아. 엄마가 그러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할머니한테 가서 말하면 된다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는 민수의 말을 듣고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손주까지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큰아들 부부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큰아들은 동생 가족의 행동에 크게 화를 내며 당장 찾아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끼리 큰 분란이 나는 게 두려워 일단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큰아들이 제 편에 서준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이름을 이용해 몰래 대출까지 받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락을 받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즉시 며느리를 불러 따졌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잘못한 것도 모르는 듯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집 명의만 넘겨줬어도 이렇게 복잡하게 안 했잖아요. 다 민수 잘 되라고 한 일이에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화를 내자 아들이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큰 싸움이 벌어졌고 집안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 지냈습니다. 이젠 정말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를 보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제 집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노골적으로 집을 빼앗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는 아들 부부의 계획을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저의 재산만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기력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큰아들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은 변호사까지 알아보며 적극적으로 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거절했던 큰아들에게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 부부를 향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며 강하게 따졌습니다. 큰아들 부부의 도움으로 저는 비로소 이들과의 싸움을 준비할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와 둘째 아들은 이런 상황에도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고 민수는 이런 부모를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집안에서 말수가 줄어들었고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민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지만 아직 완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그래도 이 모든 건 너희 부모님이 결정한 일이니까 넌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큰아들 부부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저를 매정한 어머니로 몰아세웠고 아들 역시 그녀의 편을 들었습니다. 가족과 법정에서 싸우는 일이 이렇게 비참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달린 싸움이었고 마지막까지 제 자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법정 다툼이 길어지자 며느리는 초조해졌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며느리의 불법적인 행동들이 차례로 드러난 겁니다. 며느리가 제 명의를 도용해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법정 분위기가 바뀌었고 판사는 며느리에게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야 비로소 작은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단호히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법정에서 며느리의 잘못이 드러나자 분위기는 완전히 저에게 유리해졌습니다. 판사님조차도 가족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승리감보다는 씁쓸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법정 밖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돌아섰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은 지켰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과 싸워 얻은 승리가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며느리 가족은 저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따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주변에 저를 매정한 어머니로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묵묵히 참았습니다. 주변의 몇몇 이웃들도 저를 오해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믿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과 며느리를 대신해 저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일찍 막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큰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에게서 동생의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돈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저는 이번엔 도움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저를 이용했던 그들에게 더 이상 손을 내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젠 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도와주지 않자 더욱더 저를 원망했고 민수마저도 제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서 나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정리하고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였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이사를 돕겠다고 나서줬고 덕분에 저는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낯선 동네였지만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부모님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를 너무 그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수의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수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널 미워하는 건 아니야.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한편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자 경제적으로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빚을 갚지 못해 집까지 잃고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였기에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젠 모두가 각자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할 때였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사 후 생활에 익숙해졌고 이웃들과도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외로웠지만 예전처럼 돈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상처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야 진정한 내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년 후 우연히 길에서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초라한 몰골이었고 저를 보고 놀란 듯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각자 잘 살아보자.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민수는 성인이 되었고 스스로 대학도 다니며 아르바이트도 하며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가끔 저를 찾아와 근황을 전했고 저는 그런 민수를 격려하며 응원했습니다. 민수는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자주 저를 찾아왔고 제가 혼자 외롭지 않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들과 지내면서 저는 가족이란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큰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전 다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작은아들 부부는 결국 과거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말은 용서한다고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전부 다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작은아들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이해하며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비록 작고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평온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젠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때로 가족이라도 선을 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단호히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